원장님, 레이저 수염 제모 정말 효과 있나요? 아픈가요? 몇 번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한테 하는 질문들인데요. 바로 레이저 수염 제모에 대한 궁금증들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성분들도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일 면도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막상 레이저 제모를 받으려고 하면 인터넷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섞여 있어서 정확히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수많은 레이저 수염 제모 시술을 지도해온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레이저 수염 제모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왜 제모를 여러 번 해야 하는지, 왜 개인차가 생기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레이저 수염 제모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빛을 이용해서 모낭에 열을 전달하고 털의 재생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모낭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레이저가 털 자체를 태워서 없앤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레이저는 털이 나는 뿌리, 즉 모낭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털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레이저빛을 흡수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모낭까지 전달돼서 모낭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그럼 완전히 영구 제모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한 영구 제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낭이 한 번에 싹 다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털에는 성장기, 퇴행기, 휴직이라는 생장 주기가 있어요. 레이저는 주로 성장기에 있는 털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 전체 털 중에서 성장기에 있는 털은 약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80%의 털들은 퇴행기나 휴지기에 있어서 레이저 효과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장 주기에 따라 살아있는 모낭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몇 번 정도 받아야 할까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5회 이상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0회 내외, 많게는 15회 이상 받는 경우도 정말 흔하시고요. 그럼 왜 어떤 분들은 5~6번만 받아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데 어떤 분들은 15번 이상 받아야 할까요? 이런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나열해보면 수염의 굵기나 양, 피부색, 유전적 특성, 호르몬 상태, 면도 습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염의 굵기와 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염이 굵고 숱이 많을수록 더 많은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레이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모낭 자체도 더 크고 깊어서 완전히 파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염이 굵고 숱이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고 효과도 더디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피부색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피부가 어두울수록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레이저 에너지가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흡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레이저 강도를 낮춰서 시술해야 하고 그만큼 효과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 특성과 호르몬 상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분들은 털의 재생력이 강해가지고 레이저 시술 후에도 다시 털이 자라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이저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같은 레이저 제모라고 해도 어떤 기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와 비용 그리고 통증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수염 제모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계는 젠틀맥스, 아포지, 클라리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젠틀맥스 프로가 이제 현재 가장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젠틀맥스 프로가 왜 인기가 많을까요? 먼저 효과와 안정성 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엔디아그 레이저 이 두 가지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털의 굵기와 깊이에 대응할 수 있어요. 특히 굵은 수염에도 강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남성 수염 제모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젠틀맥스 프로는 쿨링 시스템이 우수해서 시술 중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아프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기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포지는 어떨까요? 이 기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한데요. 파워가 약하거나 시술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굵은 수염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저출력 기계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수염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수염이 그리 굵지 않거나 양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 디오노원에서는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젠틀맥스 프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 기계를 선택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염 굵기가 다양한 남성 환자들에게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간 다양한 기계로 시술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남성 수염은 정말 개인차가 크다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솜털 같은 수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굵고 뻣뻣한 수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이런 다양한 수염 타입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시술 시간도 정말 짧고 쿨링 기능이 강력해서 통증 관리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병원 선택할 시에 기계만 보는 분들이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술 후 쿨링이나 진정 관리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정기적인 피부 상태 점검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술자가 일관된 숙련도를 갖췄는지 중요합니다. 특히 레이저 후에 쿨링팩이나 진정 레이저 같은 사후 관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부작용 확률이 높아지고 통증도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통증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꽤 있는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레이저 제모는 고무줄 튕기는 정도로 딱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수염 제모에 관해서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굵은 수염일수록 모낭에 강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작은 고무줄로 튕기는 느낌보다 싸대기 맞는 느낌에 가깝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코밑, 인중, 턱 중앙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위들은 신경 밀집도가 높고 피부도 얇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아프게 느껴집니다. 많은 병원에서 마취크림을 발라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마취크림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피부 표면의 감각을 약간 둔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지 레이저가 모낭까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열감까지 완전히 차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은 1에서 3회차가 가장 심하고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술을 받을수록 털이 줄어들면서 자극받는 모낭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극 강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5, 6회차 정도 되면 처음에 비해서 통증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이 가장 힘들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통증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각오를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시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따르신다면 대부분의 부작용은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모낭염, 붉은 자국, 피부 건조감, 미세한 화상 반응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바로 모낭염인데요. 모낭염은 시술 직후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땀이나 마스크, 먼지 등이 닿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술 직후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모낭염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술 직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술 직후에 쿨링을 충분히 해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 연고를 꼭 발라주시고요. 2, 3일간 마스크 착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신다면 최대한 짧은 시간만 착용하시고 자주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부작용이 심하거나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반드시 처방된 약을 추천드립니다. 항염제나 항생제를 단기간만 복용하면 회복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금지사항들도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사우나나 운동이나 음주는 당연히 피해 주셔야 하고 햇빛 노출도 최소화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술 전 관리도 중요한데요. 특히 면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전날 면도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데 제 경험상 실제로는 당일 아침 면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레이저가 털이 아닌 모낭에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피부 가까이 면도된 상태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날 면도를 하면 하루 정도 털이 자라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먼저 흡수해서 모낭까지 충분한 열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각질 제거, 스크럽, 왁싱 등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피부를 자극해서 시술 후 부작용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술 당일에는 마스크도 최소한으로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착용하셔야 된다면 병원에 도착해서는 바로 벗어주시고 시술 후에도 최대한 늦게 착용해 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레이저 수염 제모가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수염이 많은 사람도 레이저 제모가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은 하지만 반복 횟수가 많아지고 통증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수염이 굵고 많은 분들은 모낭이 크고 깊어서 완전히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에너지를 높여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통증도 심해지고 부작용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횟수가 15번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아져서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했을 때 좀 만족도가 떨어지실 수는 있어요. 반면에 레이저 수염 제모가 정말
효과적인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염이 적거나 중간 정도인데 자주 자라고 자국이 많이 남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적은 횟수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예민해서 면도 후 트러블이 자주 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면도 후에 뾰루지가 자주 생기거나 면도 자국이 오래 남는 분들, 그리고 면도 후에 피부가 따갑거나 가려운 분들에게는 레이저 제모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수염 자국 때문에 인상이 거칠어 보이시는 분들, 특히 영업직이나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서 더 깔끔한 인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술한 환자분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분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수염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자주 자라고 면도에도 자국이 남아서 깔끔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시술 후에 세상이 바뀌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럼 레이저 수염 제모의 장기적인 효과는 어떨까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영구 제모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시술을 완료하신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털이 다시 자라나긴 하지만 시술 전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술 완료 후에 한 1, 2년 정도는 거의 면도를 안 하고 지내실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후에는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시술 전에 한 50% 정도 수준으로만 자라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지 개선, 피부 컨디션 향상,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면도하는 시간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면도로 인한 피부 트러블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면도 후에 자국이 남아서 화장품이나 컨실러 사용하시던 분들은 그런 필요도 없어지면서 아침 시간도 단축되고 자신감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레이저 수염 제모 비용은 사용하는 기계와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젠틀맥스 프로 같은 좋은 고성능 기계를 사용하는 곳은 스무스쿨이나 아포지 같은 저출력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와 시술 횟수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고성능 기계가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력 기계로 20번 시술 받는 것보다 고출력 기계로 10번 시술 받는 게 총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5회나 10회 패키지로 판매를 하는데 패키지로 받으시면 일단은 회당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횟수를 결제하시기보다는 3번에서 5번 정도 받아보시고 효과를 확인한 후에 추가로 받으실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레이저 수염 제모는 단기적으로는 시간과 돈,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시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미지 개선, 피부 컨디션 향상, 그리고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술입니다. 특히 개인 피부 타입과 수염의 양을 고려해서 기계 선택, 병원 선택,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훨씬 만족도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피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하는 동안 리프팅 닥터 H였습니다.